전기기능사 실기 공개문제 8번 넘버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로도에 번호를 매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각 기구와 기구 사이의 결선 시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로 선을 연결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기구들은 각각 핀 번호가 있어요. 많게는 1번부터 12번까지, 또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그 기구의 기능에 따라서 번호가 규격화되어 있는데, 그 번호를 매겨줌으로써 우리가 기구의 결선 시에 번호와 번호 간의 연결을 통해서 작업을 용이하게끔 해주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작업할 때는 넘버링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기구마다 기능에 따라서, 또 스위치의 종류, 전원단에 따라서 이렇게 번호가 할당되어 있는데요. 요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번호를 회로도의 기호에 맞게끔 번호를 가지고 와서 기입하고요. 그리고 기입된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 시에 정확하고 빠르게 결선 작업을 회로도에 맞게끔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기는 부분, 기구 내부에 있는 내부 결선도 상에서 나타나는 그 번호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회로도 상의 번호를 매기는 부분이 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뭐냐면, 넘버링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이런 부저나 그리고 램프 같은 경우는 지금 기구 내부의 결선도처럼 이런 핀 번호가 따로 없어요. 부저는 단자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전류를 한쪽 단자에서 다른 쪽 단자로 흘려주면 전원을 인가한다 그러죠. 그러면 부저에서 소리가 날 거고, 램프도 단자가 두 개예요. 그래서 양쪽에 전원을 인가시켜주면 램프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저라는 기구에 이렇게 콘센트를 이렇게 달아서 우리 플러그에 꽂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기구를 꽂을 때 콘센트의 위치, 방향을 신경 쓰고 꽂진 않잖아요. 어떤 방향을 꽂든 간에 그 전원은 인가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저 쪽도, 또 램프 쪽도 이 단자 간의 순서나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번호를 매긴다는 것은 이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봐야 돼요. 핀 번호가 없는 기구들의 특징은 이 제어함 외부에 다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핀 번호가 있는 내부 결선도 상에서 12핀이 됐건 8핀이 됐건 핀 번호가 있는 기구들은 제어함 내부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이 기구들, 핀 번호가 없는 기구들, 그리고 내부에 핀 번호가 있는 기구들 간의 결선 시에는 항상 제어함 상부에 있는 단자대, 그리고 제어함 하부에 있는 단자대를 거치게끔 돼 있어요. 제어함 상부는 10핀, 10핀, 20핀 단자대가 구현될 거고요. 하부도 마찬가지로 20핀 단자대가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핀 번호가 없는 외부 기구들의 넘버링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단자대의 번호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핀 번호가 있는 기구의 회로도상의 기호, 기능에 따라서 내부 결선도의 번호를 매기는 거 하나, 그리고 핀 번호가 없지만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로서 내부 기구와 결선을 위해 단자대 번호를 매겨주는 넘버링 또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넘버링의 타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의 단자대 번호를 먼저 매겨보도록 할게요. 자, 단자대 번호 매기기 위해서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보게 되면 지금 제어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제어함 가운데 선을 이렇게 쭉 긋습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에 기구들이 있고 아래쪽 부분에 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위쪽 부분의 기구들은 위쪽 단자대와 결선이 이루어질 거고, 아래쪽 기구들에 해당되는 결선은 아래쪽 단자대와 결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위쪽 아래쪽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자로 A, B로 임의로 그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A 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선을 쭉 이렇게 따라가요. 끝에 보면 이쪽에 먼저 관이 걸리게 되겠죠. PB0, PB1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로도로 가봅니다. 회로도에서 PB0와 PB1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결선 방식이 이쪽 단자에서 선이 하나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쪽 단자와 PB1의 단자는 서로 묶여 있죠. 이렇게 묶여서 하나의 선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PB1의 다른 쪽 단자도 선이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러면 총 세 가닥의 선이 단자대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PB0 쪽의 단자는 지금 하나, 둘, 두 개죠. 그래서 단자는 하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따로 핀 번호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PB1도 단자가 하나, 둘, 두 개로 돼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실제로 컨트롤 박스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푸시 버튼의 단자대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도대로 해보면 PB0의 한쪽 단자가 이 관을 타고 단자대의 첫 번째 핀으로 단자로 가겠죠. 그리고 요 가운데 PB0의 또 다른 단자와 PB1의 단자 간에는 서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선이 하나 빠지죠. 그 말은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선이 하나 이렇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다른 쪽 단자, 두 번째 단자로 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B1의 한 단자는 또 선이 하나 빠지겠죠. 그럼 PB1의 단자는 이렇게 선이 빠져서 단자대로 또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단자대 번호를 우리가 매겨야 되는데 총 3개의 단자의 번호에 할당이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순서대로 위쪽 단자대니까 A라고 하고요. 3개의 단자대인 1번, 2번, 3번으로 단자대 번호를 매기게 되면 요 PB0와 PB1의 단자대 번호가 할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요. 그 다음 또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관에 하나 걸리게 되겠네요. 요 밑에 셀렉트 스위치가 있죠. 셀렉트 스위치라는 거를 회로도 상에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셀렉트 스위치는 오토 쪽 스위치, 매뉴얼 쪽 스위치, 두 개의 스위치가 있고요. 또 각각의 단자가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묶여서 선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 단자는 또 하나의 선, 또 다른 쪽 단자도 하나의 선으로 총 3개의 선이 단자대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번까지 했죠. 그럼 한 칸 띄우고 5번, 6번, 7번으로 단자대 번호를 매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쪽 이 3번이라는 이 케이블 쪽에 걸리게 되고요. 그 위쪽에 보면 TB1입니다. TB1은 회로도상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L1, L2, L3 3상에 해당되는 주 전원선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선은 P라고 보호 도체가 되겠죠. 접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법례에 보더라도 TB1은 전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단자대는 4핀짜리 단자대를 쓸 겁니다. 그래서 네 가닥,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의 네 가닥의 선이 인입이 될 거고요. TB1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단자대도 네 가닥의 선이 이렇게 결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위치상 이 제어함의 한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선 시에 이 단자대의 가운데 부분으로 번호를 매겨주면 작업하는데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요 주전원 같은 경우는 10핀, 10핀, 20핀 단자대의 가운데에 해당되는 9번, 10번, 11번, 12번으로 고정시켜서 이렇게 번호를 매깁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또 하나의 관이 걸리게 되겠죠. 아래 보면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로도상에 보게 되면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는 이렇게 공통으로 또 묶여 있고요. 그리고 레드 램프에서 선 하나, 그린 램프에서 선 하나, 총 3가닥의 선이 단자대로 향할 겁니다. 그래서 12번에서 한 칸 띄우고 14, 그리고 15, 그리고 16번으로 이렇게 단자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상부 단자대를 매겨봤고요. 하부 단자대 또 매겨볼게요. 하부 쪽은 B로 그렇게 식별자를 임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해보면 TB2죠. TB2는 여기 있네요. 요 모터, 전동기 쪽 단자대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주 회로선에서 터미널 블록 2와 결선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의 선들이 각각 4개의 핀에 결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회로도상에 확인할 수 있고 범례를 보더라도 TB2, TB3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모터, 전동기 쪽에 4핀 단자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B2, 3는 4가닥의 선이 단자대로 향할 거예요. 그래서 넘버링 해주면 3번, 4번까지 해주고 한 칸 띄우고요. TB3도 6번, 7번, 8번, 9번으로 넘버링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쭉 가다 보면 여기 보면 TB4가 걸리네요. TB4는 회로도상에 요 FLS라는 기구의 단자대가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센서부가 되겠죠. 프로드리 스위치는 수위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 센서부에 해당되는 단자대가 필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E1, E2, E3 3가닥의 선이 결선이 되어 있어요. 범례 한번 볼게요. 범례 보면 TB4는 프로드리 스위치로서 4핀 단자대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로도상은 이게 3개의 핀이지만 실제 구현할 때는 4개의 핀의 단자가 사용될 거고 하나의 핀은 빈 공간으로
남겠죠. 그래서 세 가닥의 선이 인입된다. 세 가닥 선에 해당되는 번호를 매겨주면 한 칸 띄우고요. 11, 12, 그 다음 13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옐로 램프와 부조입니다. 옐로 램프 부조는 여기 있네요. 옐로 램프와 여기 부조가 있죠. 그러면 부조 쪽에서 한 가닥 선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요 선과 요 선 사이에는 서로 공통으로 이렇게 묶여 있네요. 옐로 램프와. 그래서 요 선 간에 한 가닥이 나갈 거고요. 또 옐로 램프 쪽에서 또 한 가닥. 그래서 총 세 가닥의 선이 공통선을 포함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닥 선을 넘버링 해주면 15, 그 다음 16, 17 이렇게 단자대 번호를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통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게 뭐 현장에서는 점프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의미의 공통이냐면, 자, 방금 했던 옐로 램프 부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옐로 램프 같은 경우에는 램프이기 때문에 단자가 두 개죠. 두 개의 단자가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자죠. 두 개의 단자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방향이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전기가 전류가 들어가고 나가면 돼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는지 어느 쪽을 먼저 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자 두 개에서 우리가 선을 결선할 때, 자, 먼저 옐로 램프 쪽입니다. 옐로 램프에서 선이 위쪽과 결선이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옐로 램프 쪽에서 하나의 선이 들어가서 관을 타고 단자대 쪽으로 연결이 되면 되고요. 또 옐로 램프 다른 쪽 한쪽에서 선이 나가서 그리고 단자대 쪽으로 이렇게 결선이 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조도 선이 하나 나가서, 요게 옐로 램프죠. 그리고 부조 쪽에서도 선이 하나 나가서 단자대 쪽으로 결선이 되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부조 쪽도 하나의 선이 나가서 요 EOCR 쪽으로 선이 결선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4개의 단자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단자의 선들이 4가닥이 이렇게 나가면 돼요. 관 쪽으로. 근데 우린 지금 번호를 3가닥 선만 잡았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회로 설계상 부조와 옐로 램프는 이렇게 지금 묶여 있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서로 선이 회로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선 사이에 막힘이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기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주고 싶은 목표는 뭐냐면, 이 선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부조 쪽에도 전류가 들어가고 또 옐로 램프에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주 목적이죠. 이 선 하나를 요걸 생략하고요. 요 선을 없애고 요 선 대신에 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전류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죠. 전류가 들어가다가 요 단자와 지금 이 선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선을 빼서 외부에서 전류가 인입되는 거나, 지금 이쪽으로 공통선으로 이 단자에 갔다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나 같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같이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우리가 치수선으로 봤을 때 이게 40cm예요. 여기도 40cm, 40cm. 그러면 4가닥의 선이라면 한 가닥당 길이가 최소 결선까지 이루어진다면 130에서 길게는 150까지, 140에서 150mm까지 긴 길이의 선들을 우리가 결선하고, 긴 길이의 선들을 결선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닥이라도 줄인다면, 쉽게 해서 내부 결선을 통해서 한 가닥을 줄이게 되면 전선의 양도 그렇고 작업 시간이나 정확도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선, 점프선을 잡을 수 있으면 최대한 잡는 게 우리가 작업하는데 용이할 겁니다. 저는 점프선 잡기 싫고 선 하나씩 다 연결할게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작업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나 전선량이 좀 많이 소모돼서 그렇지, 결과는 똑같이 각 기구의 전류를 흘려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통선을 잡는다라는 의미가 이제 이렇게 작업의 효율성을 가져간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점프선을 통해 가지고 내부 컨트롤 박스 내에서의 단자와 단자끼리는 회로상에 이어져 있으면 이렇게 결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선이다라는 게, 이게 공통선의 의미가 되겠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외부 기구에 대한 내부 기구와의 결선을 위한 단자대 번호가 다 매겨졌고요. 자, 이 단자대 번호를 가지고 회로도에 핀 번호와 같이 함께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로도상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TB1이 되겠죠. TB1 부분을 넘버링 해보면 우리가 단자대 번호를 이렇게 매겨놨죠. TB1에 9번, 10번, 11번, 12번으로 그대로 옮겨 담으면 됩니다.
A가 되겠죠. 상부 단자됩니다. 그래서 9번, 10번, 11번, 12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기게 될 거고요. 주 회로도부터 시작해서 제어 회로, 보조 회로로 넘버링 순서를 가도록 할게요. TB1 다음에 MC10입니다. 배선용 차단기는 따로 핀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회로도와 동일하게 1차 측, 아래쪽 2차 측입니다. 각각 왼쪽부터 순서대로 결선 작업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따로 핀 번호는 없다. 그리고 여기 EOCR에 기호가 있죠. 이 부분은 기구의 내부 결선도를 보게 되면 이 기호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 기호에 있는 핀 번호 1번, 2번, 3번 1차 측이죠. 그리고 2차 측인 7번, 8번, 9번을 가져다가 그대로 기입해주면 됩니다. 1차 측이 1번, 2번, 3번이고요. 그 다음 2차 측인 7번, 8번, 9번을 그 기호에 맞게 그대로 번호를 넘버링 해줍니다. 그 다음 또 쭉 주회로도 쪽을 내려가 보면 MC1, MC2가 있어요. 자, 요 기호를 내부 결선도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요 기호와 동일하죠. 전자 접촉기를 마그네틱 컨택터 MC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측인 1, 2, 3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 2차 측 7, 8, 9 그대로 적어줍니다. 두 개의 MC가 사용됐네요. MC1, 2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1차 측은 1, 2, 3 2차 측은 7, 8, 9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고요.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TB2와 TB3가 있어요. TB2와 TB3는 제어함 외부 결선도 상에서 우리가 번호를 매겨놨죠. 단자대 번호를. 이건 아래쪽 단자대를 쓸 겁니다. 그래서 B가 될 거고 1, 2, 3, 4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TB3는 6, 7, 8,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회로도에서의 단자대 번호를 다 매겨봤습니다. 보조회로 쪽으로 가다 보면 퓨즈가 걸리죠. 퓨즈는 MCCB와 마찬가지로 핀 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 1차 측 부분은 갈색 선으로 결선이 돼야 되고요. 여기 두 번째 퓨즈의 1차 측은 회색 선으로 결선되고 여기 2차 측은 보조 회로선인 1.5 스퀘어 황색 선으로 결선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유의해 주고요. 그리고 기구 배치도 보게 되면 퓨즈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회로도는 이렇게 눕혀져 있죠. 위쪽 퓨즈는 왼쪽 세워져 있는 퓨즈의 왼쪽 부분이고 아래쪽 퓨즈는 여기 오른쪽 부분으로 결선 작업을 해주면 된다. 이걸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 회로 부분에 넘버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회로도는 그 모든 시험 문제의 결선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조 회로 쪽으로 다시 넘버링을 해보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EOCR이죠. 요 아래쪽에 위치하는 요 기호와 문자들은 회로 설계상 그 기구의 전원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쪽은 그 기구의 스위치, 전기를 흘려주거나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스위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 EOCR이라는 기구의 전원 부분을 마킹하면 그에 따른 스위치도 같이 마킹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빠뜨리는 기호 없이 넘버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EOCR의 전원 부분은 여기 내부 결선도상에 6번, 12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6번과 12번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단자 하나와 또 다른 단자 하나 간에 막힘없이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단 말은 이게 공통선이라는 의미예요. 공통 단자고요. EOCR 보더라도 지금 이 부분이 공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통 단자와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0번 입장에서 보면 4번으로 전류를 흘려줘도 B접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또 10번 입장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더라도 A접점으로 5번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공통 단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공통선에 해당되는 공통 단자를 10번으로 이렇게 매겨주면 바로 요 단자가 안에 붙어 있는 선, 여기 이제 B접점이 되겠죠. 4번이 될 거고요. 기호와 동일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 기호는 떨어져 있죠. 요 단자의 선이. 이것도 떨어져 있고요. 같은 기호입니다. 그래서 요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5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줍니다. 요 순서는 바꾸면 안 돼요. 4번, 10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게 공통선이고 공통단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번호를 바꾸게 되면 결선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바꾸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 접점을 우리가 B접점이라 그럽니다. 브레이크 접점. 그리고 얘는 떨어져 있는 접점을 A, 아르바이트 접점이라고 합니다. 끊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스위치 동작하면 전류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스위치가 동작하면 전류를 흘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일을 해주게 된다. 아르바이트 접점. 자, 이렇게 기호와 회로도상에 그 번호를 매칭시켜주면서 이렇게 맺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이는 게 이제 부저가 되겠죠. 부저 부분은 자, 배관미 기구 배치도를 보게 되면 여기 부저가 있죠. 그리고 옐로 램프도 같이 있고 같은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겨 보면 자, 부저 쪽입니다. 15번이에요. 이제 부저는 아래쪽이니까 B에 15번이 되겠죠. B에 15입니다. 15고 그 다음 요 부저 쪽하고 요 옐로 램프하고 공동선으로 이렇게 묶여 있죠.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공통선으로 B에 16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 단자에 해당되는 단자대는 17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B에 17번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보면 FLS가 있죠. FLS는 전원단과 스위치단을 같이 이렇게 마킹을 해주고 여기 TB4도 있네요. TB4 같은 경우는 11, 12, 13으로 우리가 단자대 번호를 매겼습니다. FLS는 센서이기 때문에 이 센서 단자대가 내부에 센서 단자와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대 번호를 매겨주면 아래쪽이니까 B가 되겠죠. B에 11, 12, 13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트리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원단은 5번, 6번이죠. 5번, 6번으로 순서는 상관없고요. 여기는 A 접점이 되겠죠. 단자에 이 선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면 요 기호와 동일하죠. 공통선 4번과 A 접점 3번 순서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3번, 4번으로 넘버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 보면 여기 릴레이가 있네요. 릴레이 부분 X. 릴레이 부분을 다 찾아봅니다. 릴레이, 여기 릴레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릴레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부 결선도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 8핀 릴레이가 있고요. 이 8핀 릴레이에서 전원 부분은 이렇게 돼 있죠. 2번과 7번. 그래서 전원 부분에 해당되는 넘버링을 이렇게 해줍니다. 순서 상관없다. 7번, 2번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A 접점, B 접점이 있네요. 자, 이건 좀 보게 되면 이건 두 가지 타입으로 넘버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릴레이 쪽에 접점이 두 개가 이렇게 회로 설계상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 배치도를 보게 되더 내부 결선도를 보게 되더라도 자, 이렇게 한 타입 1번을 공통으로 해서 3번, 4번이 각각의 접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B 접점이니까 1번, 4번 혹은 4번, 1번을 쓰고 또 나머지 접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따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오게 되면 여기는 A 접점이니까 8번, 6번을 각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될 수 있으면 공통으로 잡으라 그랬죠. 작업하는데 용이하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단자와 이렇게 따라와 보면 이 단자 간에 서로 막힘없이 선으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단자와 요 단자는 서로 공통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으로 내가 묶겠다 그러면 여기는 1번, 여기도 1번이 되겠죠. 여기가 1번으로 공통선으로 묶여 있으면 나머지는 3번 그리고 나머지 쪽은 4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통선으로 묶어서 난 하겠다라고 하면 방금처럼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요. 넘버링을 매기면 되고 저는 따로따로 번호를 매길게요 하면 여기는 1번, 3번 혹은 여기는 8번 그리고 5번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매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타이머가 있겠죠. 타이머 부분에 대한 스위치들을 다 마킹을 해봅니다. 그래서 타이머는 여기 이렇게 전원단이 있겠죠. 2번, 7번, 7번, 2번으로 넘버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호가 조금 다르죠. 이쪽 기호는 그냥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번, 3번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1번, 3번 하면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선은 선인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뿔 모양의 기호로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이머 고유 특성이죠. 어떤 특정 시간을 세팅하면 그 시간 이후에 접점이 떨어지도록. 방금 봤던 이런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이 기구의 전원이 인가되자마자 바로 붙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시간 이후에 붙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 접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5번과 8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5번, 8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보게 되면 MC1, MC2 이렇게 각각 두 개의 전자접촉기를 사용해서 회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C 부분에 해당되는 전원부는요 6번과 12번이고요. 6번, 12번, 12번, 6번 뭐 상관없습니다. 6번, 12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A 접점은 4번, 10번입니다. 10번, 4번 상관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FR 부분을 빠뜨렸네요. FR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FR은 플리커 릴레이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플리커 릴레이 부분을 보면 동일하게 2번, 7번이죠. 2번, 7번으로 7번, 2번으로 전원 단자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리커 쪽에 8번과 여기는 비접점이네요. 5번과 결선해주면 되겠네요. 8번은 공통이고 5번과 결선해도 되고 5번, 8번, 8번, 5번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구의 핀 번호는 다 매겨봤고요. 이제 레드 램프, 그린 램프, 셀렉트 스위치, 푸시 버튼 다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들이죠. 단자대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레드 램프, 그린 램프는 여기 14, 15, 16으로 상단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A에 14, 공통선은 15. 이 숫자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개발자가, 작업자가 임의로 번호를 매기면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 스위치입니다. 5번, 6번, 7번으로 매겨져 있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죠. A의 5번, 공통은 5번, 6번, 7번으로 이렇게 매기도록 할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이제 공통이죠. 이렇게 공통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자 두 개가 막힘없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공통, 점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 부분이죠. 푸시 버튼은 A의 1, 2, 3이죠. 그래서 여기는 A의 1이고요. 여기 공통 부분은 A의 2, 나머지 하나는 3. 이렇게 넘버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